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윤영입니다. 오늘은 그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입문 가이드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연구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뭐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너무 정말 안 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박사과정에서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굉장히 요새 말로 헤매던 시간이 있었고요. 정말 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연구가 도저히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그렇게 연구가 안 되던 시절에 저희 지도자 교수님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로 연구년을 가셨습니다. 하필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제가 떠나시기 전에 교수님 제가 한 얼마 동안 6개월 정도 더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주제를 한번 좀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지도 교수님도 안 계신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이렇게 화상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가끔 이메일로 이렇게 그 자료를 보내드리곤 했지만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가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정말 이제 이제 힘든 시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만두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할 때까지 해봐야죠. 그럼 어떻게 할 때까지 할 것이냐? 사실은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럴 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새로운 연구를 할 때. 논문들을 많이 읽으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영어로 말하자면 back to literature again. 다시 논문을 읽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특히 이제 이럴 때는 어떤 논문을 읽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정말 좋은 논문을 읽어야 됩니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좋은 논문들을 아주 깊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게라는 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정말 논문이 끝까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좋은 논문을 골라서 끝까지 읽다 보면 거기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한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야에서 정말로 그 분야에서 일과를 이루신 분의 논문들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이렇게 할 때 몇 편을 보면서 깊게 보면서 정말로 저는 영감을 얻었어요. 그걸 읽다 보니까 제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제 문제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시 리터러처에서 문제도 있고 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될 때는 정말로 안 될 때는 그 분야에 비슷한 주제, 똑같은 건 없겠죠. 그런 분야에서 좋은 연구를 했던 소위 말하는 대가의 논문을 아주 좋은 논문을 열심히 읽어보면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인사이트를 얻는 거지.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다시 보면 많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헌을 다시 찾다 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자기 분야의 어떤 논문을 찾기 위해서 뭐 A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B 또는 C라고도 말을 하네, 같은 거를.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해보고 나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B, C로 검색을 해보면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논문들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도 연구를 하는 중간에도 그런 문헌 조사를 계속하고 읽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그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때로는 좀 긴 시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지난번 세션에서도 좀 비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부딪히면 뭐 한 일주일이고 얼마 동안 정말 일에서 벗어나서 그 일을 아예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완전히 뭐 다른 그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그 자연하고 가까이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뭐 이 나무 뭐 이런 그 숲속 뭐 그런 데를 걷는다든지 하여튼 자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걷거나 산책하거나, 물론 꼭 그것 말고 뭐 영화를 보든지 뭘 해도 좋아요. 그래서 한 조금 긴 시간, 하루 정도가 아니고 제 생각에 한 일주일 정도는 아마 쉬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이상도 뭐 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자기가 뭐 실험실에서 휴가를 뭐 얻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더 필요하면 교수님께 뭐 잘 얘기를 해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때로는 인사이트가 떠오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뭐 이런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가 이제 큰 어떤 그 해결, 그래도 좀 넘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연구가 잘 안 나오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같이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들이 벌써 막 논문 쓰고 막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건 뭐 논문은커녕 뭐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니까 뭐 정말 힘들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못난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한 그 자신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참 열심히 노력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인정해야 알 줄 알아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제 이제 오랜 30년 동안의 연구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 대학원 생활을 했던 연구의 가장 진정한 소득은 뭐냐면, 그 얻게 된 그 지식보다는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 지혜, 경험, 그리고 인내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원동력이 아닌가, 교수가 된 이후에. 왜냐하면 제가 그 박사 학위 때 했던 연구를 지금 그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다른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박사 때 배운 지식이냐?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지식인데 그때 생각했던 문제 해결하는 방식에서 했던 통찰력, 그리고 경험, 인내력이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큰 그림에서 보면 뭐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실제 진정한 정말로 깊은 소득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얻었던 인사이트, 위즈덤, 통찰력, 지혜, 그리고 경험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극복해낸 인내력.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 정말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거는 조금 대학원생을 조금 100%다 활용하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좋게 말하면 뭐 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그림책을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 그림책은 제목이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라는 제목이고요. 미국의 작가인 존 클라센과 맥 베넷이 이제 쓴 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책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큰 인사이트를 나도 모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작가의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그림책을 보고 정말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그림책을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보여주는 그림책은 출판사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이제 이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공개하는 자리에서 올릴 수 있다는 거 허락을 받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몇 장만 보여드릴 거고요. 중간에 빠진 것은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샘하고 데이브 둘이 있는데요. 여기 땅을 파고 있죠. 여기 땅을 깊숙이 파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땅을 판다는 거는 이제 서양 쪽에서는 특히 뭐 우물을 파고 이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귀중한 거를 찾는 것, 뭔가 이제 값진 것을 찾아내는 것을 보통 땅을 판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두 사람이 뭔가 멋진 거를 찾고자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 장면이 지났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죠. 이게 이제 그 멋진 무언가입니다. 그거를 이제 찾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다 보면 밑으로 쭉 가다가 지금 오른쪽으로 두 사람이 바뀌었죠.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이브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이제 우리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했어요. 샘이 말했어요.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데이브가 말하기를 그래, 그냥 조금이라도 혹시 알아? 행운을 만날지. 지금까지는 둘이 같이 파고 오다가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여러분 뭐가 기대돼요? 그 사이에 정말로 큰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게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파고 가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밑으로 파기 시작을 했어요. 밑으로 땅을 파다 보니까 뻥 뚫려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 출발했던 땅을 파기 시작했던 그 땅입니다. 요거는 이제 판타지니까 가능하죠. 그죠? 동화 세계니까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기 이제 굉장히 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털썩 주저앉으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졌어. 이렇게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이 정말 멋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책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첫 장면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첫 장면인데요. 이게 사실은 뭐 그림책을 자세히 보면 아주 좋은데 여기 첫 장면이 위에 보면 여기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 사과나무가 있죠. 근데 요게 요쪽 장면으로 가면 이게 배나무입니다. 이게 서양식 배나무입니다.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바뀐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 그림책을 잘 보시면 이 말은 작가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을까요? 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세상이 여러분에게 달리 보일 수가 있다. 이게 이 탐험에서 얻은 여러분의 통찰력이고 지혜라는 거죠. 그런 통찰력과 지혜를 통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설사 얻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사물을 보는 눈, 연구를 하는 눈, 생각을 하는 눈, 그런 것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 소득이 없어도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큰 저는 소득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설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게 정말 그래도 즐거운 멋진 경험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얘기한 거는 대학원을 위한 연구 입문 가이드입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큰 그림에서 말하자면 이제 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게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가이드 세션이었고요. 이거 말고 기회가 된다면 그 저널 논문 쓰기 ABC, 저널 글쓰기가 대학교에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좌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영어 쓰는 법이 있지 정말 그 공학적, 과학적의 논리적 글쓰기를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게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정말로 뭘 가르치는지를 알고 싶어서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기회 되면 여러분한테 좀 공유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레젠테이션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핵심이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문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두면 되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팅을 할 때 교수님들하고 효율적으로 미팅을 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는 자기가 정말 시간을 많이 썼는데 뭐 결과가 없는 날도 있고 가면 뭐 교수님한테 너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이렇게 비치기도 하고 저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교수가 뭐 그런 말을 더 안 하면 좋겠지만 그거를 효과적으로 자기 한 거를 그 프레젠테이션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연구를 잘 하고 또 교수한테 좋은 도움을 받는 것도 여러분이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그 답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언제 한번 얘기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5 세션을 통해서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입문 가이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들이 대학원 생활을 보다 알차게, 보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원에서 여러분 당연히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원에서 많은 그 통찰력과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배운 여러분의 지혜와 통찰력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줄 등불처럼 작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하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